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16일에 공개 수배 중이던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용소계곡 사건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뤄지면서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이은혜의 과거 남자친구들이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는데 한 프로파일러에 의하면 해외에서 여행 중에 익사를 해서 여행자 보험을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수령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은혜가 용소계곡 익사 사건을 설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어떤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았던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은혜와 조현수가 도피하게 된 경위가 과거 보고피 등을 이용한 살인 시도 등 어떤 그런 정황들이 검찰에 발각이 된 것이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들은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기를 보고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같이 나눠 먹었다. 그리고 보고 내장은 개인이 구한다고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피를 피해자의 음식에만 넣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변명의 어떤 주된 요지인데요.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소계곡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견해는 첫 번째, 피해자가 종전에 수영 강습 등을 다니며 수영을 배운 사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피해자에게 어떤 수영을 다이빙을 권유한 것이 어떤 강요나 또 협박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그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가 물에 입수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을 그들이 어느 시점에 인지를 했는지 그것이 또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들이 구호 활동을 게을리한 사실이 있었는가? 그것이 또 하나의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수색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119 등에 언제 신고를 했는가? 등이 어떤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그들의 보증인 지위를 인정할 만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증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일반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제일 관건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 중에 이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은혜가 지인에게 평소에 자수 플랜을 세워놨다. 라고 진술했던 부분이 방영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검거될 될 당시의 어떤 상황은 이은혜 아버지의 권유로 그들이 자수를 했다.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수 강령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52조를 살펴보면요. 제1항에서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수란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의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그 처분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수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하며 자수와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수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은혜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경찰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도 형법상 자수에 해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지인에 의해서 고발, 이런 진정 등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돼서 진행되던 중 피의자들이 잠적했다가 전국적인 지명수배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포위망에 좁혀오는 상황이었고 특히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들이 잠복하고 있었던 어떤 고향 소재 오피스텔 근처를 활보하는 장면이 그런 부분이 CCTV 등을 통해 이미 입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형법상 자수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에게는 이들에게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라면 형법상 자수 강경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용소계곡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